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크게 봐도 탈 것, 모빌리티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탄소, 그리고 석탄이나 발전 속에서 만들어지는 탄소, 그리고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것을 생산하면서 만들어지는 탄소. 그리고 또 있죠. 저희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를 먹으면서 먹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탄소. 아주 수도 없는 탄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왜 터졌을까? 어저께 이제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상상을 해봤는데, 야, 인류가 지구를 망가뜨리는구나. 이제 더 이상 이놈들은 안 되겠다. 이 탄소 없는 깨끗한 지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지구가 멸망을 하겠다. 그래서 이 인류를 좀 못 살게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 자연의 힘이 아니었을까.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자연의 역할, 이 스스로 지구를 살아남게 하기 위한 역할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인류가 이기려고 하고 있죠. 여러 기술도 개발하고, 백신도 개발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이기려고 그러네? 건방지놈들. 그게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형을 만들어내고. 아마 이기려고 하면 더 큰 변형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코로나19가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또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를 만들면서 지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연의 노력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결국은 지구를 우리 스스로가 살려야 되는,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해야 되는 것,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 코로나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국회 ESG 포럼에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겨내는 방법, 결국에는 없앨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탈것, 철강, 건물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하여튼 발전 안 할 수 없고 전기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뿐이 없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이 특히나 우리나라가 여태까지는 추격경제에 있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제대로 된 과학기술에 대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두경제를 이뤄낼 수 있는, 그리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큰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과학기술이 탄소중립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자리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적인 대안, 이런 것들도 깊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보영국가 ESG 포럼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원 의원님과 또 함께 해주신 많은 정의 의원님, 너무 배출하니까 감사합니다. 탈탄소 선언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소 관련 법안을 지난 국회가 통과시켰는데 최소 35% NDC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0%를 제시했고, 대통령께서 해외 감축분까지 포함시켜서 결국 산업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문재인 정부도 40% NDC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50%까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지의 표시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실 저희 같은 고에너지 소비국가, 탄소 의존도가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이 산업 구조에서 NDC 40%를 달성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엄청난 부담과 과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는 이런 것들을 기업에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와 참여를 통해서 함께 이뤄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점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탈원전이라는 이야기 프레임을 적극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리 오륙호기를 건설하기로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오리고기가 착공돼서 내년쯤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신고리 오리고기가 완공된다면 최소 60년, 2080년까지 원전이 가동이 될 텐데 2050년 탄소 중립화가 훨씬 더 빠른 목표이기 때문에 탈원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탈탄소와 탈원전은 탈탄소가 더 먼저 지금 제시된 개념이고, 탈원전은 장기적 목표로 같이 추구해야 될 과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주목되는 게 핵융합발전입니다. 아시다시피 핵융합발전이 1억도 이상 플라즈마를 20초를 2020년에 달성했다가 최근에 30초를 세계 최초로 달성한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융합 발전 연구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노무현 정부 때 완공을 시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프랑스에 있는 이태에도 상당히 우리 기술이 참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계속 높여가야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고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에너지 생산과 소비 격차를 연결할 수 있는 ESS라든지 이런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전력망 개통들이 보완돼야 될 텐데,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거 해보니까 공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산자부 차관이 와 계십니다만, 산자부 차관이 그냥, 아니, 과기부 차관이죠. 과기부 죄송합니다. 산자부 차관 안 오셨나요? 이게 보통 한 1년 순환 보직으로 간 사람 해가지고 맡겨놔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당선된다면 별도로 이 분야에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이 탄소 중립화, NDC 40%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탄소 배출의 운송 분야, 발전 분야, 건설 분야에 다 이제 분배되어 있는 탄소 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시간표대로 점검하고 그걸 보완하는 정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원 의원님은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데, 의원님이 이렇게 상당히 활력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SMR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어 고맙습니다. 하도 이 일부 양희 의원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이 SMR을 막 비판하는데, 저도 SMR 얼마나 기술자 제가 알겠습니까만은, 아니 기술을 통해 극복을 해야지, 그거 아니라고.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면 변화되는 건데, 핵 폐기물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핵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것. 아이고, 우리가 어차피 1.4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집중 발전은 송배전 비용도 크고 그러니까 좀 작게 해서 분산형으로 100메가, 200메가짜리 그런 스몰 모듈레이터 리액터를 개발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것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때도 이런 기술은 필요하고, 북극 항로를 운반하는 선박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디젤 엔진이나 이런 벙커 CU를 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벙커링으로 지금 LNG 추진이나 암모니아 추진으로 다 선박도 바뀌는데, 이것은 SMR이 있어야 북극 같은 극한 지대에 만약에 연료가 떨어지면 완전히 얼음 속에, 빙하 속에 고립돼서 배가 완전히 그냥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SMR 기술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지금 부정적인 걸 보고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떡하자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SMR은 우리 정세균 총리 때 우리가 R&D 지금 예타가 지금 논의되고 있고, 이미 스카이캐슬 사업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으로 지금 미국에서 개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님한테도 SMR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거를 수용해야 된다는 점을 강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라는 게 사실 저장하기도 어렵고, 한번 생산되면 이 서울시 하루 쓰는 전기를 저장하려면 잠실원 농장 몇 개 배터리가 필요하다는데, 그 비용이 배꼽이 더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부하 추정 장치, 지금 기저전력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재 원전은 부하 추정 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SMR은 부하 추정 걸 좀 집어넣어서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청와대 가서 대통령님께 지금 원전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스톱해버리면 세계 원전 시장을 중국, 러시아가 장악하게 되고 미국조차도 79년 3마일 사고 이후로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개발을 거의 정체돼 있어서 이 소위 서방 세계 이런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인데 우리가 스톱해버리면 중국, 러시아가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핵물질 유출을 따른 어떻게 보면 NPT 체제를 흔들릴 수 있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첫 청와대 공개 면담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참고하셨는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분야의 한미 전략적 협력을 합의하고 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바라카 유전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글래스고 콥 회의 마치고 나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 회담에서 원전 협력 분야를 논의를 했고 지금 폴란드하고 지금 체코가 원전 도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문수국 장관께서 또 협상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어떤 도구마에 빠지지 말고 뭐든지 우리가 열린 자세로 이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지금 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7억 3천만 톤의 CO2를 1년에 우리가 하늘에다 퍼부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원전은 원전 폐기물이 위험해서 그렇지 폐기물을 자연에다 버리지 않고 그래도 보관하고 있는 발전이 원전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화력은 사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냥 하늘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 버렸던 쓰레기가 기후변화로 우리에게 다시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이 폐기물 보관 기술도 계속 발전시키고 해체, 반감기를 단속시키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안 되면 이 원전 폐기물을 전부 우주 어디에 달에다 가서 파묻는다든지 뭐 이런 기술도 발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돌파해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육군산업기술 출신 조동현 그 교수를 저희들이 이제 영입하기로 해서 이따가 10시에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만 제가 이번에 꽂혔던 것도 우주과학기술에 대한 확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우리 새로운 정부는 정말 과학기술의 기초 우리 뭐 무속이나 전쟁이한테 국가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의 기초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 포용국가 ESG 포럼 축하드리고 우리 이원호 의원님이 중심을 잡고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